내가 나 혼자로서도 어느 정도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불완전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방황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 다른데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상황인데도 나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가끔씩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근데 재벌인데 자살했어.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절대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이 사람한테는 전혀 가치가 아니니까 자살을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거에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채워지면 과연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이 돈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벌면 그럼 과연 내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도 마찬가지, 뭐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는 목적이야. 근데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되게 불행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결핍난 거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데 이 갈망이 채워지는 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그 행복의 기준이란 거는 나름 좀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결핍도 다르고 또 이 결핍이 채워졌을 때 내가 얼마나 쉽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결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가져다 놓아도 계속 불평불만을 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작은 것들만 채워져도 쉽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버려야 나한테 가장 제일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면 그거는 그 누구도, 또 내가 어떤 결핍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헤맸는데 그 누구를 만나도 내 결핍감을 채워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 결핍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 결핍을 어디까지 채워야 내가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만 알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나의 결핍감은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는 이유는,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 이 인생을 나 혼자서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가끔씩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해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돈이 진짜 많으면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그 돈 가지고 아무리 뭘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취미생활을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한계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사람을 찾아서 헤매는 그 과정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어떤 삶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결핍감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 충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내 옆에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받을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내 눈에 좋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 되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연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옆에 있고, 내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보면은 좋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았을 땐 내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사람들만 있었고, 내가 여유가 있고 괜찮아지니까 굳이 어떤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내 주변에 의외로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붙잡는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돌이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탓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의 원인 항상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운이 좋은 사람은 절대 운이 나쁜 사람 옆에 있지 않는다. 운이 나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옆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냉정한 현실이지만, 내가 나의 운을 좋게 만들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나 혼자로서도 어느 정도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정윤주 변호사였습니다.